같이 인사를 드리게 돼서 되게 반갑고요. 사실 오늘 주제는 어머니들 과거에는 독해 우리 아이 독해력이 딸려요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는데요. 최근에는 어휘 우리 아이 어휘력이 딸려요,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오늘 학습 주제는 독해력을 키우는 바른 어휘 학습법이 무엇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좀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혹시 팀장님은 자제분이? 저희는 네. 아직은 어리기는 한데요. 이제 제가 초등뿐 아니라 사실 중학이나 또 고등 수험서까지도 이제 개발을 했던 경험들이 있는데 수능에서도 계속 어휘력은 사실 이슈가 되고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독해력이라는 게 사실 금방 올릴 수 있는 게 아닌데 독해력의 기초가 어휘력이기 때문에 이제 어휘력부터 잡아야 되지만 고등에 올라가서는 너무 늦다, 할 게 너무 많고 어휘력을 잡기 어렵다 이런 말이 있어서 점점점 어휘에 대한 중요성이 이제 중학에서 초등 점점점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이들의 어휘력이라는 건 사실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우리 아이가 어휘력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엄마들 고민이 상당히 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바른 어휘 학습법에 대해서 어머니들 고민 중심으로 조금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괜찮으실까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어머니들 고민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잡아봤습니다. 고민 주제 보이시나요? 어휘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시는 고민 중 하나가 어휘가 중요해서 어휘의 뜻을 뭐 달달 외우게 하면서까지 아이들에게 열심히 학습을 시키지만 막상은 어휘 문제를 너무 많이 틀린다, 이런 고민들이 사실 정말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머니들께서 어휘하면 영어 단어를 되게 많이 생각을 하세요. 영어 단어 보통 어떻게 가르치시나요? 아무래도 낱말들 계속 맞아요. 계속 암기시키잖아요. 네. 예. 그런데 우리말과 영어는 학습이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요. 영어는 어머니들 일상에서 영어로 자녀와 대화하는 집이 몇 집이나 될까요? 거의 사용하지 않죠. 어휘를 사용하지 않아요. 애들이 강제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독서를 할 때 영어 독서 몇 권이나 읽을까요? 안 읽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영어는 어휘를 암기하지 않으면 지문을 봤을 때 어휘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생소해요. 그래서 암기를 해야지만 됩니다. 그러나 우리말은 전혀 달라요. 우리 아이들 독서도 하고 엄마랑 대화도 하고 학교 가서 선생님 강의도 듣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휘를 달달달달 외운다고 어휘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어휘는 구구단이 아닙니다. 뭐 툭 치면 바로 툭 튀어나올 수 있는. 그리고 어휘가 적용되는 문장이 바뀔 때마다 우리 아이들은 어휘 뜻이 생소해요. 그리고 문장을 읽을 때 이 어휘 뜻이 뭐였는지 기억하면서 읽으려면 문장의 맥락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달달 외우는 어휘 학습은 좀 자제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휘 학습에 가장 좋은 건 일상생활에서 어휘를 맥락 속에 적용시켜서 대화를 나누는 거. 오늘 팀장님과 제가 어머니들하고 대화하듯이, 그런데 너무 쉬운 어휘만 써서 대화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죄송하네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휘를 제대로 학습을 하려면요, 사실은 아이들이 지문 안에서, 문장 안에서 어휘의 뜻을 몰라도 이 어휘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겠구나라고 맥락 속에서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적용력을 키워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새로운 어휘가 나올 때마다 독해를 할 때 지문을 보면서 계속 이 어휘에 붙잡혀가지고 독해가 되지 않아요. 어머니들, 저는 그런 적 많은데 팀장님도 팀장님 공부를 잘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참 영어 독해가 어려웠던 게, 모르는 어휘가 나오면,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에 잡혀가지고 문장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쵸. 네. 저만 있나요? 진짜 영어, 특히 영어에서 네. 정말 많이 체감이 되어요. 네. 그런데 우리말 어휘도 똑같거든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정확한 뜻을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정확한 뜻 이해 전에 이 지문 안에서 이 어휘의 뜻을 유추할 수 있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이 어휘의 정확한 뜻을 그 다음에 꼭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달달 외우는 어휘 학습, 이거는 아니다. 반드시 독해와 함께 학습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가볼까요? 네. 두 번째 제가 좀 뽑아봤습니다. 저도 저희 큰애 키울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한자 공부를 시켰어요. 우리말은 한자어가 중요하다. 그렇죠. 한자를 열심히 공부를 시켰는데요. 와, 이렇게 한자 공부를 꼭 해야지만 우리말 어휘를 다 이해할 수 있냐. 우리 애 한자 공부 안 했는데 어떡하냐. 또는 한자 공부를 했는데 1년 만에 애가 한자를 싫어한다. 어떡하지? 고민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아, 팀장님, 한자 공부를 안 시켰는데 한자 어떻게 익히면 되죠? 그쵸. 이게 한자어를 한자 공부를 시키면 수월하다? 이거는 뭐 맞는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자라는 게 사실은 쓰는 획순부터 그 쓰는 어떤 그 형태가 정말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한자 공부를 정말 어려워하고 질려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이제 와서 한자어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한자를 학습한다면 자녀들이 계속 부담감이 느껴지고 사실 공부하기를 더 싫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휘든 뭐든 공부는 사실 좀 즐겁고 배우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암기하고 실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것들을 배우게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다고 한자어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뭘 준비했는지 아세요? 우리 아이 국어 교과서에 한자어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시면 먼저 알겠지만 가장 충격적인 게 이제 4학년 지문 중 하나예요. 4학년 1학기 교과서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 두 개의 문장 안에서도 사실 한자어가 정말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모두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군요. 사실적 묘사 모두 한자어입니다. 나비의 색깔이 서로 대비를 이루어 인상적입니다. 대비, 인상적 다 한자어거든요. 이 중에 어떤 단어를 어렴풋이 알거나 그 뜻을 잘못 안다면 사실 이 문장을 제대로 독해할 수 없습니다. 특히 대비 같은 경우도 사실 그 뜻이 여러 가지예요. 그냥 흔히 어머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미리 준비한다. 우리 어떤 어떤 일에 대비한다 할 때도 대비가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이 문장에서는 어떤 차이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서로 비교한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이 중에 어떤 의미인지조차 자녀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죠. 인상적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상이 좋다는 인상도 있고요. 또 어떤 이런 느낌을 받았다의 인상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값이 올라갔다의 인상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자어가 각각의 그 형태는 같아도 서로 다른 한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문맥에 맞는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 이게 4학년 국어 교과서라는 거에 깜짝 놀랐고요. 요새 하도 교육과정 뭐 이게 맞아요. 중요하다고 하니까 교과서는 쉬운가 보다 생각했는데 교과서가 사실 되게 어렵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놀라운 건 아까 한자 공부를 안 했는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한자 공부를 한 저도 묘사의 묘가 맞아요. 네. 무슨 묘지? 네. 어떻게 쓰지? 막 이런 생각이 지금 들 네. 정도거든요.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한자어를 막 공부를 해서 이것 뜻을 다 이해한다? 정말 네. 어려운 일이라고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머니들 그 생각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한자를 가장 효과적으로 하려면 사실 한자를 아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학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자어의 뜻은 사실 아이들은 한자어를 어떻게 쓰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떤 뜻을 가진 한자어가 있는지가 더 중요해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이나 초등학교 때 우리 아이들 쉽게 아는 한자가 하나 있어요. 나무 목자. 그런데 이 나무 목자가 쓰인 낱말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고목 그러면 오래된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네. 목기 그러면 나무로 만든 그릇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 고목의 목과 목기의 목 똑같이 목자가 들어가는데 뜻이 이렇다. 그럼 이 목이 무슨 뜻이겠니? 이렇게 유추를 해보면 목자가 들어가면 나무라는 그렇죠. 뜻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구나 라고 알 수가 있거든요. 바로 한자어 학습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 예시로도 보여줬지만 좀 전에 나온 국어 교과서 인상 네. 가지고 지금 저희가 예시를 잡았습니다. 끌다의 네. 인자죠. 네. 그래서 인자가 되게 어려워 이게 무슨 인이야 라는 애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쓰는 게 단순해서가 아니라 이거는 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하면서 인자가 들어간 어휘 뭐가 있을까요? 인도, 인용, 끌어오다 인용.
사람들을 이끌다 인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가 인도 그러면 사람이 걸어다니는 인도 네. 말고 누군가를 인도하다 할 때 네. 왜 누군가를 인도하다라는 뜻이 생겼는지 이해하기가 쉬워지거든요. 네. 그래서 한자어 지금까지 학습하지 않았다고 해서 고민하실 이유가 없고요. 한자어 학습의 바른 방법은 지금 보신 것처럼 이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네. 그 뜻과 연관된 어휘를 공부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들 고민 2가지 해결되셨을까요? 그럼 3번째 고민 한번 또 볼까요? 네. 네, 3번째 고민입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질문을 네. 드려봐도 저한테요? 될까요? 네, 떨립니다. 네. 사실 어휘라는 게 정말 광범위하거든요. 어디서부터 어디를 가르쳐야 될지 사실 모르실 것 같아요. 근데 어휘에는 속담이나 관용어도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학습을 해야 되냐, 너무 학습량이 많지 않냐 이런 고민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네, 맞아요. 속담과 관용어, 어머니들 속담이 뭐고 관용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팀장님 한마디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속담과 관용어. 네, 뭐 국어 전공자라서 다들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속담이나 관용어가 둘이 좀 다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공통적으로 오랜 기간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낱말로 인한 뜻이 아니라 그만의 독특한 뜻, 특별한 뜻을 가지게 된 말들을 의미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머니들 우리 아이들 어휘력 때문에 눈앞이 캄캄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예, 이럴 때 눈앞이 캄캄해. 근데 갑자기 우리 애가 왜 엄마 앞이 안 보여? 이러면 그렇죠. 이제 뒷목도 잡으시겠죠? 네. 뒷목 잡다도 똑같이 네. 애들이 엄마 왜 목을 왜 잡아? 또 이럴 맞아요. 텐데 이럴 때 나오는 표현들이 바로 관용어, 속담 이런 게 많이 쓰여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사실 일상생활에서 이 뜻을 유추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눈앞이 캄캄하다라는 표현을 쓰게 됐는지. 그죠? 네. 역시 교과서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국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글이에요. 속담과 관용어는 몰라도 된다. 아닙니다. 이거 3학년 교과서에서 발췌하셨다고요. 네. 예, 3학년 교과서인데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이지요 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여기서 우리 아이들 서, 말 다 어려워요. 그죠? 어렵죠. 예. 네. 선엇 이렇게 숫자 요새 안 세잖아요. 네. 예, 서, 말은 또 무슨 단위야? 뛰어다니는 말일까? 이런 느낌이 들 것 같고요. 꿰다. 꿰다라는 말도 우리 아이들 어려워요. 예, 요새 꿰다라는 표현 잘 안 쓰죠? 그쵸. 네. 그래서 꿰다. 보배. 봄으로 알아도 보배는 또 모를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렇게 어려운 말이 들어있는 속담이 우리말에 나와 있어요. 내가 이 솔기 저 솔기 꿰매고 나서야 입을 옷이 되지 않나요? 내가 없으면 옷을 만드는 바느질은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밑에 문장은 이해가 됐는데 위에 문장은 뭔지 모르겠다. 이게 바로 우리 아이들이 체감하는 속담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서 속담 관용어 학습 필요하겠죠. 네. 관용어도 정말 많이 쓰이거든요. 관용어 우리 교과서 또 한번 보실까요? 네. 네. 아까 앞이 캄캄하다처럼 이렇게 받기 화난데 왜 앞이 캄캄해? 이런 것처럼 관용어 자체가 문장 안에 정말 자연스럽게 녹아 있어요. 그래서 이 뜻을 알지 못하면 사실 정말 오독하기가 너무 쉬운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거는 어떤 이야기 글인데요. 이야기 글에도 정말 이렇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3학년, 요것도 일부러 3학년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네, 5학년은 더 많이 빈출이 많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오성가늠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분리됐다. 정말 그냥 머리를 맞댄 게 아니라 의논했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뜻인데 요거까지 알면 둘이 많은 시간을 썼다라는 것까지 유추가 가능하고요. 오성은 하나님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물론 미소를 지었다는 거에서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고개를 끄덕이다 해서 동의하고 있다. 그 말에 수긍하고 있다. 이런 것까지도 나아간다면 사실 이 짧은 글을 훨씬 깊게 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이런 글을 읽으면서 엄마 고개를 왜 끄덕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머니들 아니 이걸 왜 이해를 못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머니들은 일상생활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관용어의 뜻을 유추하지 않아도 그냥 어떨 때 쓰인다라는 맥락적으로
다 네. 이해를 하고 계시거든요. 속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속담이 있는데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 꿰어 못 쓴다. 그래서 바쁠 때 막 서두르다 보면 꼭 실수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표현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를 우리는 쓰니까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은 쓰지 않기 때문에 전혀 몰라요. 모르는 아이들을 탓하지 마시고 그럼요. 관용어 속담 공부를 해야지 됩니다. 네. 그럼 관용어 속담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팀장님 그렇죠. 해법을 좀 알려주셔야 될 것 네. 같은데요. 네. 우선 포인트는 따로 학습을 하지 않으면 절대 속담이나 관용어는 사실 뜻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착안을 해서 아이들이 모른다고 놀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속담이나 관용어가 너무 이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하나하나 외운다면 사실은 암기식 학습밖에 안 되고 기억에도 금방 소멸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주제로 묶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비슷한 주제로 묶였을 때 또 상황이 미묘하게 다를 때 또 적합한 속담이나 관용어를 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달걀로 바위치기. 달걀로 바위를 아무리 친들 바위가 깨지지 않겠죠. 이 불가능함을 설명하는 속담을 관련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동일한 어떤 패턴을 볼 수 있어요. 밑 빠진 독에 물을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겠죠. 이렇게 같이 연결을 해서 보면은 아이들이 하나를 아는 게 아니라 덩어리로 학습을 하게 되고 훨씬 기억에 더 깊게 강하게 이렇게 인식이 되게 됩니다. 네.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 아이가 왜 달걀로 바위를 치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머니들 뒷목 잡지 마시고 네, 하나하나 설명을 네.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요즘은 속담을 가정생활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럼요. 네네. 그래서 속담 관용어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 아이들 속담 되게 실력이 없어요라는 얘기도 상당히 많이 하세요. 예, 그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국어 교과서에는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3학년인데도 나오고 그럼요. 4학년인데도 네. 나오고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머니들께서 꼭 따로 네. 이런 부분들은 집에서도 사용 많이 하시고 활용해 보시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휘력 하면 이제 요거는 제가 뒤에서 질문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네. 우리말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라는 네. 이야기 아까 한자어 하면서 질문 드릴 걸 아. 실수했습니다. 네. 우리말 하면 사실 잘 기억에 좀 뭔가 오히려 생소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말은 사실 이렇게 우리가 토박이 말이라고 해서 우리가 옛날부터 사용했던 어떤 고유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외국에서 들어온 말 외래어가 있고요. 또 이런 영어랑은 다르겠죠. 외국어랑은 다른. 그리고 무엇보다 이 우리말의 사실은 70% 이상을 이 한자어가 차지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한자를 기반으로 저희가 좀 말을 사용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학습은 한자어다. 네. 어머니들한테 그거 조금 강조를 시키고 싶어서 네.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봤고요. 한자어를 제대로 학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네. 그리고 한자어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어휘를 정리하다 보면 한자어 중요하기 때문에 한자어 공부 많이 해야 된다. 속담, 관용어 공부해야 된다까지는 알겠어요. 네. 알겠는데 어휘력을 높이고 문해력을 높이고 독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또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희가 하나를 더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초등 저학년 어머니들은 질문이 안 나오고요. 고학년 맞아요. 어머니들에게서 되게 많이 나와요.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는 문법이 없는데 와 이제 문법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문법은 근데 배워서 어디다 쓰나요?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십니다. 문법이 중요하다는데 초등국어 교과서에 나오나요? 팀장님 나오나요? 그렇죠. 문법 보신 적 있으세요? 당연히 있습니다. 사실 문법 자체가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쭉 배열이 되어 있거든요. 문법이 빠질 수 없죠.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또 같아요. 교과서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포인트가 아마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초등학교에서는 문법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깊이 있게 설명을 하지 않고 중간중간 활동이나 어떤 도움말처럼 주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오히려 어렵습니다. 네, 맞아요. 네. 아니 제가 되게 놀라웠던 건 뭐냐면요. 문법이 다 들어있는데 문법 용어가 안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설명을 안 해요.
네. 여기 한번 봐주시면요. 네. 뭐 3학년 같은 경우는 그냥 네. 높임으로 뭐 어유를 써요. 이렇게 좀 간단하게 나오다 보니까 언제 어유를 써야 되지? 언제 습니다를 써야 되지? 맞아요. 이것도 헷갈릴 뿐더러 네. 5학년, 뭐 4학년부터 올라가면 아예 활동으로 용어 설명이 나와요. 보시면 알겠지만 선입기가 정말 쉬워 보이지만 사실 옆에를 보면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관계가 바르지 않았어요. 주어와 서술어. 갑자기 등장을 해요. 네. 주어 서술어. 네. 시간을 나타내는 말과 서술어의 호응관계가 바르지 않아서 호응도 모르겠지만 네. 서술어가 어딘지도 찾지를 못하고 네,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이 문법이 어휘력에 왜 중요하냐면 문법을 제대로 알아야 어휘를 제대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휘의 기초에 문법이 들어가고 또 문장을 이해하는 거에 기초에 문법이 들어갑니다. 아주 쉬운 표현으로 띄어쓰기도 문법에 들어가죠. 그럼요. 그런데 어머니들 그거 많이 하실 거예요. 할아버지 가방에 들어가는 거. 띄어쓰기가 잘못되면 할아버지가 그럼요. 갑자기 가방에 들어가 버리셨어요. 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문법은 굉장히 중요한 네.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문법도 사실은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부터 6학년 교과서까지 네. 잘 정리돼서 좀 문법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 고학년만 관심을 가지면 안 되죠. 네, 학년군별로 어떻든 배워야 되는 학습 요소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조금 더 친절하게, 더 구체적인 설명으로 배운다면 오히려 어렵지만 이해가 훨씬 잘 될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그냥 주어는 뭐다, 서술어만 뭐다 라고만 배운다면 어머님들도 그렇고 그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왜 이거를 주어라고 하는지, 여기가 주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배운다면 배우는 양은 많아 보이지만 네. 사실 훨씬 활용도가 높습니다. 어휘학습, 다른 어휘학습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에 대해서 좀 한번 여기서 정리를 하고 네. 교재 소개를 좀 시켜드릴까 합니다. 네. 독해력을 키우는 바른 어휘학습이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예요. 총 4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째,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처음에 글을 직접 읽으며 어휘가 어떻게 쓰였는지 알아야 된다. 어휘의 뜻을 그냥 외우지 말라는 거였죠. 네네. 어휘의 뜻을 외우기보다는 문장 안에서 어휘의 뜻을 유추해서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첫째 중요하고 네. 두 번째, 그렇게 이해하고 나면 내가 몰랐던 그 어휘의 뜻을 다시 한번 꼭 정확하게 네.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 번째, 어휘학습의 비결입니다. 어머니들 어휘 달달달달 외우는 거 시키지 마세요. 애들 지겨워요. 맞아요. 네, 무슨 뭐 복화시험도 아니고 구구단 시험도 아니고 구구단 외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네, 이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네, 두 번째는 같은 한자가 들어간 어휘끼리 확장하여 학습하면 한자어 학습이 훨씬 쉬워진다. 네, 맞아요. 우리 아이들 한자 획순 이해하려고 또는 한자의 뭐 유래 이해하려고 뭐 이런 거 자꾸 하다 보면은 저도 저희 큰애가 한 3학년 때까지는 한자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갈수록 한자가 복잡하고 어렵고 헷갈리잖아요. 다 비슷비슷해 보이잖아요. 앞에 변이 뭐가 쓰여 있느냐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데 뭐가 붙어서 뭐고 뭐가 붙어서 뭐고 얘는 뜻에 따라서 뭐 의미 붙고 얘는 뭐에 따라서 의미 붙고 애들이 이제 그때부터 진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자어 자체를 싫어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므로 한자를 공부해야 됩니다. 안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한자 공부가 한자어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연관 있는 어휘들끼리 묶어서 쓰기에 집중하지 말고 어휘에 집중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 주제가 같은 속담, 관용어를 연계해서 묶어서 학습을 해야 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한 번만 더 꼭 집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 많은 특별한 뜻을 학습하지 않으면 속담이나 관용어를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들을 뜻을 배워야 되는데 하나하나 낱개로 배우면은 사실 기억에 절대 남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제가 같은 것끼리 묶이면 더 다양한 상황에서 더 다양한 어휘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네. 구사한다는 게 바로 어휘력이죠. 네, 맞아요. 네. 팀장님이 고급 어휘를 쓰셔가지고 제가 지금 살짝 당황했습니다. 네. 속담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유래나 이런 거를 설명을 해주면 아이들이 되게 재미있어요. 막 유래를 보는 거 재밌고, 그래서 이런 속담이
생겼거나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좀 사용해보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네 번째. 마지막. 정확하게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어법, 문법을 학습해야 합니다. 네, 문법, 어법은 진짜 중요해요, 어머니. 사실 문법이라는 게 전 과정에 걸쳐서 조금씩 다 녹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들이 이게 녹여져 있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리고 고학년이 되어서 갑자기 문법책을 보려고 펼쳐보니 처음서부터 되게 너무 어려워요. 어렵죠. 음절부터 네. 나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를 고학년 애들이 이해를 한다고? 네.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문법이라는 게 처음부터 차근차근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바르게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법 학습 꼭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네 가지 학습 방법을 좀 오늘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